속보, 미쳤다 정말. 이강인. 갑자기 아스널 언급되는 이유와 파리의 왕자 이강인 향해 갑자기 아스널 언급되는 이유에 현지 초토화. PSG는 11일 오전 1시 기하 한국 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라이프치히와 1대1로 비겼다. 지난 슈투룸 그라츠 SK전 2대2 무승부에 이어 또 비긴 PSG다. 이강인이 선발 출전했다. 이강인은 주로 우측에서 뛰었는데 삼선과 전방 공격에도 관여하면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결정적인 패스와 화려한 발놀림 후 크로스까지 자신의 장점을 가감없이 보여줬다. 선발로 나선 공격진 중에서 유일하게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93%, 41분에 38. 키패스 2회. 유효 슈팅 1회. 드리블 성공 1회. 리커버리 3회 등을 기록했다. 축구 통계 매체 파트마브는 3톱 선발 3명 중 이강인에게 가장 높은 평점인 6.8점을 부여했다. 지난 슈투룸 그라츠전에 이은 활약이었다. 78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96%, 시도 47회. 성공 45회. 키패스 1회. 크로스 성공 1회, 시도 3회. 롱패스 성공 5회, 시도 6회. 드리블 성공률 100%, 시도 2회. 성공 2회. 피파울 5회. 그라운드 경합 승리 10회, 시도 12회. 태클 3회 등을 기록하면서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했다.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7.6점을 부여했다. 연이은 활약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PSG 소식을 전하는 PSG 리포트는 11일 이강인은 지금까지 프리시즌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파리와 PSG에 적응한 이강인이 다가오는 시즌 뛰는 걸 보는 게 정말 흥분된다. 최고의 선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앙 네베스가와 미드필더에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중앙과 좌우 측면 그리고 최전방까지 나설 수 있는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확실한 옵션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설이 계속 나왔다. 여름 내내 이강인은 이적설에 이름을 올렸다. 빅터 오시멘 딜에 이강인이 포함될 거라는 이야기였다.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간 가운데 PSG는 오시멘을 원하지만 바이아웃 지불이 부담스러워 머뭇거리고 있을 때 나폴리가 이강인에 바이아웃 이하 금액을 더한 제안을 건넨 것이다. 프리미어리그 클럽도 이강인에게 제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풋 메르카토는 PSG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프리미어리그 한 구단으로부터 대한민국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에 대한 거액의 제안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언급됐다. 뉴캐슬은 이강인이 마요르카에 있을 당시에도 제안을 했던 구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젠 사우디아라비아가 노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프랑스 유력 기자 산티 아우나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독점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강인을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 중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강인은 마케팅 가치가 뛰어나며 리그 확장을 위한 핵심 영입으로 간주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PSG에 중요한 제안을 건넬 준비가 됐다라고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강인을 노리는 이유는 알 이티하드가 손흥민을 매 이적 시장마다 타깃으로 삼는 이유와 같아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알 나스르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영입한 걸 기점으로 돈을 풀며 스타 선수 수급에 힘쓰고 있다. 카림 벤제마, 은골로 캉테, 파비뇨, 호베르투 피르미노, 에두아르 맨디 등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왔다. 여기에 모하메드 살라,
케빈 더 브라위너. 손흥민도 타깃으로 삼았고 이젠 이강인까지 노린다. 손흥민과 이강인을 데려와 아시아 시장 마케팅도 공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력도 최고지만 손흥민과 이강인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얼굴이며 엄청난 스타성과 마케팅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당연히 매력적이다. 구단은 높은 이적료를, 선수엔 미친 연봉을 제시해 유혹 중이다. 아우나 기자의 말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강인에게 리그 최고 연봉을 제시했다면 호날두 정도 연봉이 될 것이다. 주급 통계 매체 카폴로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수령받는 건 호날두다. 호날두의 연봉은 2억 유로, 약 2,982억 원로 알려졌다. 약 3천억 정도 되는 연봉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이강인은 또 뜨거운 감자가 됐다. PSG 생각은 확실하다. 이강인을 보낼 생각이 없다. 이탈리아 젤비디비의 프란체스코 로마노 기자는 기자도 PSG는 오시멘을 원하나 가격을 낮추는 일환으로 딜에 포함시키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했다. 나폴리는 이강인을 원하지만 기자가 접수한 바 정보에 따르면 엘리케 감독은 그를 PSG의 미래로 여긴다. 오시멘 딜에는 포함시킬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젤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PSG 핵심으로 여긴다. 이강인에 대한 확신이 있다. 기술과 다재다능한 능력의 이강인이 리그안과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 대회에서 잘할 거라는 걸 확인했다. 이강인을 팔지 않고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만들어 가려는 게 PSG 목표다. PSG가 이강인을 오시멘 딜에서 제외하면서 나폴리와 협상은 더 어려운 국면이 됐다고 했다. 이강인도 마찬가지다. PSG를 나갈 생각이 없다. 아우나 기자는 이강인은 다가오는 시즌 PSG에 남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원한다. 이강인은 클럽, 감독, 도시, 팀원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됐다. PSG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한 클럽에 7천만 유로, 약 1,043억 원 제안도 거절했다. 이강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적설을 보란 듯 이강인은 프리시즌 연이어 최고의 활약을 하며 눈도장을 확실히 찍고 있다. 폼이 더 물이 올랐고 어느 위치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생긴 듯 보였다. 다가오는 시즌도 PSG에 남는 게 사실상 확정적인 듯 보인다. 나폴리, 프리미어리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강인을 노려도 이강인은 PSG 선수로 2024에서 25 시즌을 소화할 예정이다. 다시 감독이 된 루니. 결국 아내가 내린 큰 결심.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11일 한국 시간 남편 웨인 루니가 챔피언십 개막을 앞두고 플리머스 아가일에서 감독직을 시작하면서 콜린 루니는 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5월 플리머스의 감독으로 임명된 루니는 이제 첫 경기를 시작했다. 플리머스 아가일은 12일 한국 시간 영국 셰필드의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24 시즌 EFL 챔피언십 1라운드 셰필드 웬스데이와의 경기에서 0대4로 대패했다. 루니는 올해 초 버밍엄 시티에서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낸 후 경질된 이후 처음으로 감독직을 맡게 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의 레전드인 루니는 플리머스 감독 부임에 앞서 아내 콜린이나 아들들과 함께하지 않을 예정이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콜린은 남편을 따라 플리머스에 가지 않고 대신 내 아들과 함께 채셔에 남을 예정이다.
더비 카운티와 DC 유나이티드에서도 감독을 맡았던 루니는 플리머스 감독직에 뛰어들면서 감독직 복귀에 대한 갈망이 엄청났다고 밝혔다. 루니는 DC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가기 전에 일주일 정도 짧은 휴식기를 가졌고 버밍엄 시티로 가기 전에는 48시간의 시간이 있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몇 달의 시간이 있었다. 좋았다. 코치로서 겪었던 모든 일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내가 잘했던 일과 잘하지 못했던 일들을 살펴봤다. 개인적인 피드백을 받을 기회도 있었고 게임 내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 시간이 정말 도움이 되었지만 다시 복귀하고 싶다는 갈망이 컸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38세인 루니는 나는 집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4명의 어린 자녀가 있지만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나는 정말 좋은 선수 생활을 했다. 정상에 올랐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전직 선수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루니는 마지막으로 나는 내 아이들과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다. 나는 축구를 하고 싶다. 그것이 내가 아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많은 팬들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루니는 시즌 첫 경기부터 대패를 당하며 또 한 번 체면을 구기게 됐다. 지난 시즌 21위를 하며 강등권에서 겨우 벗어난 플리머스는 이번 시즌에도 힘겨운 시즌을 보낼 예정이다. 3.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해라. 발언 주인공 발롱도르 위너 아놀드 레알 이적 적극 설득 중. 아놀드는 1998년생 잉글랜드 국적의 측면 수비수다. 미드필더도 수행할 수 있다. 2004년 리버풀 유소년팀에서 시작했다. 2016년 팀 1군 데뷔에 성공했다. 이후 지금까지 리버풀에서만 활약 중인 선수다. 많은 꿈을 이뤘다. 리버풀이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GPL, FA컵, EFL컵 2회, FA 커뮤니티 실드,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UCL,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등 리버풀 소속으로 들어볼 우승컵은 거의 다 얻었다.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다. 지난 2020년 피파 국제축구선수협회 FAFA로 주관의 전세계 프로 축구 선수의 투표로 세계 최고의 선수 11명을 선정하는 월드 베스트 11분에 선정됐다. 이 선수가 다가오는 2025년 소속팀 리버풀과 계약이 만료된다. 이런 거물급 선수가 이적 가능성이 생겼다. B클럽이 관심을 보였다. 스페인 두 거함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다. 레알이 조금 더 아놀드에 가깝다. 친구와 발롱도르 수상자가 설득 중이다.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아놀드를 레알과 바르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레알이 조금 더 가깝다. 그의 친구 주드 벨링엄, 21, 이 설득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리버풀, 레알에서 활약한 오원은 공개적으로 베르나베우에서 뛰라고 권유했다라고 이어 전했다. 오원은 1979년생 잉글랜드 국적의 전 축구 선수다. 1996부터 2004년까지 리버풀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했다. 그리고 축구 선수가 받는 최고로 명예로운 상으로 불리는 프랑스 풋볼의 발롱도르를 수상했다. 그러나 정작 우승컵과 인연이 없었다. 2004년 5월 시즌 돌연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이 일화는 지금까지도 리버풀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2009년 맨유로 이적했다. 하필 리버풀과 노스웨스트 더비가 있는 최악의 라이벌 구단으로 이적했다.
잔부상이 심해주전으로 활약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본인 경력 첫 리그 우승을 맨유에서 차지했다. 5원 외 친구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매체에 따르면 벨리영엄과 아놀드는 이번 여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휴가를 함께 보냈다. 바르사와 레알의 고민은 같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놀드는 다음 시즌 후 구단과 계약이 끝난다. 이후 자유계약 FA으로 영입할지 그 전에 이적료를 지불할지 선택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리버풀 새 감독 아르네 슬롯이 남은 기간 아놀드 출전 여부 또는 포지션의 내를 결정할 것이다. 내용에 따라 이적 여부가 남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